요게, 이게 대부분 모든 개념이 여기서부터 비롯될 거거든요.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A, 뭐를 어떻게 말하지? 숫자를? 20, 30, 20?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해석인 느낌이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숫자로 적었다 치면은, 문자 적어도 상관없고, 숫자 적어도 상관없긴 한데, 얘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특정한 케이스 상에서만 성립하는 거를 외우셔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 일반적으로 좀 기억하는 편이다 보니까, 열봐. 24라는 걸요, 약간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보시면은, 저기 있는 아이들의 이게 특수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건데, 이걸 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라는 관점이야. 여기서 보시면은 숫자의 관점을 봤을 때 이런 거 살짝 들어가요. 앞에 뭐가 똑같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이게 똑같아요, 지금. 맞지? 이게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애.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더했을 때 값이 정확하게 10이 된다고 한다면 연산을 적용시키는 거 잘 보세요. 해봤자 20하고 20하고 곱해지는 거는 분명히 400으로 연산이 적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같은 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뒤에 더해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20에다가 곱하기 4가 하나 더해질 거고요. 더하기 20에다가 곱하기 6이 더해진 형태로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고 나서 뒤에 뭐가 남냐면 이제 찌끄레기로 약간 24 이렇게 남는 형태를 가지게 될 건데 여기 있는 애를 잘 봐. 얘가 20으로 살짝 묶어내면은 4 더하기 6. 그러니까 아까 얘네 두 개 합이 10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몇이 나와? 200이 만들어져요. 맞니? 여기까지 이해돼 있었어. 그러면 봐봐. 계산이 어떻게 된다? 600에다가 24를 계산하는 결과가 나와서 답이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38 곱하기 32라는 관점을 봤을 때 대충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이건 거야. 900에다가 300이 더해져서 8이 16. 그래서 1216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랑 마찬가지 이거잖아요. 얘네 둘이가 곱해지는 게 더해질 거고 얘가 곱하기 10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으로 나오게 될 거고 마지막에 4, 6에 24라는 계산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900. 그 다음에 8하고 2가 같으니까 앞에 숫자도 같으니까 해봤자 30 곱하기 8, 30 곱하기 2니까 30 곱하기 10이 될 거니 300 하고 그 다음에 8이 16 해서 1216이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똑같은 해석으로 이제 57 곱하기 53이라고 해석되는 거는 이거겠죠. 2500에서 500을 더해져서 21 될 거니까 3021 이렇게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지?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 79 곱하기 71입니다. 얘를 계산하니까 이거 계산 좀 귀찮아요. 77에 49에서 7을 더해요. 그러면 63인가? 아닌데? 49에서 7을 더하면 56이죠? 이렇게 나오시나 봐요. 대충 이렇게 계산된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딱 그런 느낌일 겁니다. 계산 열심히 튼튼 다 하시라고 돼 있는데 그런 이야기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여기 옆에 있는 거 계산해보라는 거는 대부분 다 그런 느낌으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여러 가지 방식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건 아시겠죠? 문제 풀다가 한 번씩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이게 12를 곱하는 케이스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문제에서 보시면은 42 곱하기 뭐 11이나 또는 34나 60이나 271이나 요 계산을 칠 때는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계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거니 그러면은 46, 2쯤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다 똑같이 계산하시면은 3, 7, 4 요쯤 나오시는 것 같고 얘는 6, 8, 2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여기서가 약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여기서도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죠. 2, 7을 약간 이렇게 더해진 형태가 될 거니까 하나씩 밀려서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9, 8, 1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은 나중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대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계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43에다가 43이니까 해봤자 그냥 43 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등비 시절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이거 계산을 막 집체 계산을 막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계산 과정 잘 보면요, 해봤자 65 적고 그다음에 65 적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기 7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막 이럴 거예요. 계산 좀 이상하긴 하는데 해봤자 계산은 이거야. 여기서 5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5하고 6이 더해져서 11 나와서 1 하나 추가돼서 더해져서 70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해봤자 그 계산이 이 계산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런 식으로 계산할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대부분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계산을 집에서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가져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막 큰 특징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계산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나는 생각을 느꼈고요.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는 맨 끝에가 1로 만들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간단해. 40 곱하기 50 하면 200이잖아요. 그 다음에 90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 더하니까 291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계산 자체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20 더하기 1에 대부분 계산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곱셈 여러분들 배운 그 곱셈 정리거든요. 이게 그걸 쓰는 거라서 이상한데? 공 하나 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형태라서 대충 그런 계산으로 계산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말 그대로 진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좀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냥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건 열심히 계산할 겁니다. 곱하기 2가 추가됐어요. 저희. 이제 저거 한번 해볼까? 신기하겠네.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래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야. 잘 봐. 이런 거 보여요? 이번에는 아까랑 달랐어. 아까는 뭐가 어땠냐면요. 1의 자리의 합이 몇이 되지? 1의 잡이 10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똑같은 케이스면 10의 자리가 10이 되는 케이스는 똑같아요. 그럼 생각해봐. 얘도 전개시켜보면은 딱 이런 느낌이잖아. 30 더하기 2에다가 70 더하기 2인데, 아까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0 하나 더 붙여서 더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여기서 분명히 2100이 나올 건데, 얘를 곱해주면서 30하고 70이라고 하는 애가 더해져서 100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200이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더하기 4. 약간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아까랑 좀 약간 느낌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해봤자 계열은 비슷한 계열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걸 문제를 풀어가는 걸 익히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대충 생각해보자. 여기만 대충 생각해보죠. 계산이 앞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400점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하고 60을 더해지는데, 그러면 600이 더해지는구나. 여기 더해지고 마지막에 36. 이렇게 된 형태로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대충 3036주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런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 좀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지치지 않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라는 거 같죠? 이 번호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약간 여유 있게 푸는 연습을 할 거라, 여기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본다 생각하시고요. 너무 많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나 괴롭히려고 선생님께서 노리셨다, 이거는. 확실하다. 넘어갑니다. 저희는 여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요거까지만 이야기하면 끝나요. 이게 맞을걸요? 하나, 둘, 셋.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 다루는 이야기에 뭘 하고 싶은 게 있냐면요. 계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이야기 있어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꼭 계산하고 보면은 1부터 10까지 더하는 이야기나, 맞지? 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대충 막
규칙적인 거 더하는 거 나온 거 알아요? 막 이런 거.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4 더하기 15 이런 거 더하는 경우 한 번씩 나오거든요, 계산할 때.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일일이 다 더하시잖아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얘가 간단하게 그냥 65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얘가 13 곱하기 5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이런 것 좀 설명해 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생각해봐. 얘네를 더할 거야. 근데 이 수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11, 12, 13, 14, 15는 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똑같은 값이 커져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라고 일명 말을 하게 되는데, 봐봐. 여기서부터 플러스 1이고, 여기서부터 플러스 1, 여기서부터 플러스 1, 여기서부터 플러스 1이란 말은 반대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자, 가운데 있는 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4하고 12의 합은요. 여기서 여기로 가운데를 맞출 수 있게 얼마큼 준다? 1만큼 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가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맞지? 똑같은 해석으로 15에서 이쪽에 있는 애가 가운데로 가면 이 두 개 가운데 거리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로 갔으니 얼마큼 준다? 2만큼 줬다고 치면은 얘한테 2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13이 몇 개 있다? 5개 있다는 해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곱하기로 바꾸고 가요. 우리는 덧셈보다는 곱하기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수원에서 배워요. 배우는데 지금 좀 알고 있는 게 좀 편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요거는 익숙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문제 풀 때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연상 계산하는 과정에서 도형이나 좀 이상한 문제 풀 때 이런 계산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자. 삼각형을 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가면은 단일 삼각형. 저는 생각할 때 셀 때 있잖아. 어떤 걸 센다라는 걸 기준 잡을 때. 이 경우의 수를 센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셀 때는요, 규칙을 잡아서 그 규칙에 맞춰서 규칙을 천천히 하나씩 변화시키면서 세는 걸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저는 이런 거 셀 때는 이런 기준을 잡아요. 삼각형이 한 개로 구성되느냐, 두 개로 구성되느냐, 세 개로 구성되느냐, 이런 식으로 내려간 형태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그 삼각형이 한 개짜리 이루어진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맞니?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두 개짜리 이루어진 삼각형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3개의 삼각형이 저기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생각하실 때 하나 이렇게 쓰니까 분명히 3개가 있을 거고요. 두 개짜리는 어떻게 세냐면요. 저는 두 개짜리 셀 때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세요. 하나, 둘 이렇게 세는 편이거든요. 그럼 딱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선, 이 선을 셌다는 말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기준을 세는 것도 약간 세팅을 하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개에서 두 개 있지 않겠냐 생각이고요. 마지막 이제 3개의 삼각형이 합쳐지는 거. 그거 할 때는 요걸로 세는 편이에요. 요거 세면은 이렇게 딱 하나 세워진다라는 관점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에서 총 6개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봤는데,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추가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가 되고, 그 다음 3개짜리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2개가 될 거고요. 4개짜리니까 마지막으로 가운데 하나 딱 잡아서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 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1부터 4까지 합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합은 15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더해지는 것도 있어요. 얘는 55예요. 요거는 좀 많이 쓰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뭐 6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6은 해봤자 여기다가 그냥 6만 더해주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야기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종 한 번씩 1보다 100까지 더하는 이야기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스스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를 계산할 건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수열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 수열의 규칙이 등차거든요. 역시 오늘 한 번 배웠어요. 배웠니? 모르겠네. 그 등이라고 하는 게 같을 등자고요. 차가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차이가 일정한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치면 이런 게 있거든요. 1이었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 얘가 2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큼 나요? 자, 그 1만큼 차이 나죠? 지금 그대로 숫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나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 내가 1부터 10까지의 합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요. 나중에 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잘 봐. 여기가 8, 9, 10이 있어요. 난 여기서 저까지 숫자를 다 더할 겁니다. 일일이 다 더하셔도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어느 상황에서도 똑같이 다 성립하게 되도록 제가 계산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면요. 정확하게 1부터 10까지를 정확하게 뒤집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똑같이 배열을 시킬 거야. 생각해봐. 내가 뒤집었다고만 했지 내가 숫자를 빼거나 더했다는 말 하진 않았잖아요. 그 말은 정확하게 1은 10에 대응되는 알 거고요. 두 번째 얘는 9에 대응되는 알 거고, 얘는 8, 7, 6, 5, 4, 3, 2, 1 이렇게 대응될 거예요. 일정하게 켜진다고 치면은 일정하게 감소하도록 뒤집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1 되는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1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1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 생각해봐. 여기 한 팀이 있어. 한 팀이 있는데 위에 있는 애가 계속 1점씩 얻어. 근데 밑에 애가 계속 1점씩 까져. 그러면 빡치면 싸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 점수가 항상 동일하게 돼요. 맞니? 다음 턴으로 넘어갔는데 얘가 1점을 얻었지만 얘가 1점을 깎아먹어서 똑같이 몇 점이야? 11점이 돼요. 똑같이 여기서도 얘가 더 열심히 해서 또 1점 얻었는데 얘가 또 깎아먹어서 11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다 11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겠죠. 자, 저 11점인 게 몇 개 있을까라는 생각이야. 11점인 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로 본다고 치면은 10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10개를 계산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더했다는 관점으로 봐봐. 얘를 더해서 그거를 다 더한 걸 해석해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야? 나는 1부터 10까지 몇 번 더했지? 2번 더했다는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여기다가 나누기 2 이렇게 들어가신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게 몇이 나와? 55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충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마 그 가우스 아저씨가 정수론 얘기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초등학생 때 어떤 초등학생 때 약간 아저씨가 선생님께서 약간 시비를 거셨어요. 그 1시부터 그 1부터 100까지인가? 숫자를 더한 거를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어봤는데 모르겠지? 갈궜어요. 그래서 갈고 났더니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몇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서 놀랬다는 분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내가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를 더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처음과 끝이라는 관점에서부터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똑같이 뒤집어서 적었다 치면 여기가 100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까지 더한 형태가 될 건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1 더하기 100이라고 하는 이 값이 몇 개 있다? 얘가 정확하게 100개 있을 것이고 그거를 나누기 2에서 계산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를 정리했다 생각하시면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얘가 잠시만요. 손가락 힘이 너무 센 것 같아. 박살났어. 이게 좀 말이 안 돼. 잠시만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코가크. 근데, 나야.
약간 울렁하지 않아요? 그거 뭔가, 나이, 이거 흔들어. 그거. 주황색이 약간 하자가 있어. 문제가 많아. 아파요. 아이씨, 금방 아까 청소했는데 다시 해야겠다. 잠시만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게 손가락에 힘이 세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지? 셀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안 부서지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부서져, 봐봐. 가루가 돼. 가루가 되고 싶어? 그래서 뭐라 했지? 하여튼 그런 얘기 생각해요. 봐봐. 그래서 정리했다고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약간 그 처음과 끝의 합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생각을 좋겠고요. 진짜 당황스럽네. 그리고 얘가 뭐다? 약간 얘가 항의 개수라는 관점으로 한번 해석하고 싶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두 번 더해지니까 나누기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저희가 이 등차수를 합을 정의하실 때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과 더하기 끝, 그 다음에 곱하기 그 개수에다가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맞니? 이거를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계산이 가능해요. 여기는 얘 있죠. 이거 뭐게요? 2분의 처음 더하기 끝. 이거 어디서 한번 봤어요. 이게 뭐게? 느낌이 있어. 뭐게요? 너네가 맨날 학교 시험 치고 나서 하는 거. 그래, 맞아요. 평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처음 값과 끝 값의 평균을 계산해서요. 맞지?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하는 이야기를 해석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4 더하기 15라고 하는 애가 얘와 얘의 평균이 13이거든요. 그래서 13이 몇 개 있다? 13이 5개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똑같은 해석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럼 봐봐.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더했다고 치면요.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2분의 1 더하기 100인데 여기 몇 개 있다? 얘가 100개 있다. 약간 이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몇이 나온다? 5050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충분히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홀수 이야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홀수 똑같은 해석이 되긴 하는데, 요거 딱 두 개만 하면은 대충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봐봐. 1부터 99까지 합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1부터 99까지 하면 똑같아요. 처음과 끝을 더할 건데, 여기가 이렇게 돼요. 3,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홀수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런 관점입니다. 1부터 99까지 해서 나누기 2 할 건데, 홀수 몇 개 있죠? 정확하게 50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해석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2050 이렇게 나온 해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이번에는 짝수 2부터 시작해서 4, 뭐 이렇게 해서 더하기가 만들어져 나갈 거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100까지 더했다 치면 똑같아요. 2분의 2 더하기 100에서 곱하기 항의 개수는 정확하게 50개 있다는 해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요거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50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충 계산하시면 2550 나올 거고요. 얘네 두 개 더하시면은 정확하게 5050이라는 숫자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계산은 아마 어렵지 않은 건데 처음 보는 계산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계산은 아마 어렵지 않게 이야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적혀 있죠? 수열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어떤 값이 계속해서 더해진 형태에 대해서 계산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계산을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계산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다 있네. 다 있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있어. 문제는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봐봐.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1부터 시작해서 301까지 더해지는 과정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제 내가 고민하고 싶은 게 생겼어. 봐봐. 1, 4, 이제부터는 추론이 약간 필요해요.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될 건데, 몇 가지 어렵지 않지? 그럼 생각을 잘해봐. 처음과 끝은 알겠어. 뭐만 구해야 돼? 항의 개수를 구하는 관점이 이제 문제인 거야. 여기서 생각을 잘해보자. 자, 여기서 차이가 3, 3, 3이니까 아무래도 등차 수열인 건 알겠어.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야. 1에서부터 300까지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는 걸 고민하고 싶어요. 되셨니? 그러면 3이 몇 번 더해지니? 3이 총 100번 더해지거든요? 그러면 봐봐. 3이 한 번 더해질 때마다 하나씩 시키는 거잖아. 맞니?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찍혀서 여기 찍혔으니까 얘가 몇 번째에다 101번째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 여기가 첫 번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3이 더해질 때마다 이동을 할 건데 몇 번 더해져서 지금 정확하게 100번 더해졌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되니까 101번째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귀찮네요. 요거 나누기 하시면은 나 안 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1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이렇게 계산은 살짝 겹치긴 하겠지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거 계산하면 이건 할 거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겹칠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거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되시겠지? 그래서 그것만 구할 생각을 좀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면 좋겠고요. 맞죠? 이게 뭐라 적힌 거예요? 그거는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신경이 났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구니 10개가 있는데 탁구공을 4개가 있습니다. 44개가 있는데 이 탁구공을 바구니에 넣을 때 어느 바구니도 계속 다르게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10개거든요? 절대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1부터 9까지 합을 하면 이게 45거든요. 이렇게 돼요. 근데 바구니잖아. 어떤 바구니에 개수를 다르게 한다 했어. 그러니까 바구니에 하나 없는 거부터 0개부터 시작을 해서요. 하나씩 이제 넣는 거. 이렇게. 그래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바구니인지 상관없으니까 넣었다 치면요. 마지막에 8이에요. 마지막 무조건 하나 겹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알거든요. 1부터 9까지 합은 45라는 게 아까 1부터 10까지 합이 55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45니까 어떻게 돼? 내가 아예 안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다르게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넣으면은 마지막에 하나 모자라요. 왜냐면 가수가 지금 44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마 이 문제는 이런 거 할 겁니다. 문제 읽어보시면은. 맞죠? 맞네요.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적어도 45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이야기라서 어렵지 않게 이야기될 겁니다. 오이. 직사각형색이거든요. 이건 열심히 쓰신 거예요. 저는 이거 중학생 때 이거 나오죠. 이거 세는 거. 경우에 쓰면 어디 막 나올걸? 직사각형 세고 하는 거. 정사각형, 직사각형 세는 거. 자,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세는 법은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놔. 잘 봐. 정사각형은요. 답이 없어요. 그냥 세세요. 진짜예요. 정사각형은 그냥 셀 건데, 해봤자 기준은 어떻게 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기준을 약간 1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9개, 약간 이런 느낌을 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쓴다 치면 여기 있는 걸로 한번 세볼게요. 끝에 있는 거만. 얘로 셌다 치면 이럴 거야. 1개짜리가 몇 개냐면은,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와.
5개, 5개니까 25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다음 정사각형은 4개짜리 정사각형이거든요. 4개짜리면요. 이게 관점이 이런 정사각형에 대한 얘기일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기준을 여기 있는 요 점을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이 올 수 있는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왔을 때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 점이 맞다 치면 이런 정사각형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정사각형 가운데 있는 점이 올 수 있는 위치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있다? 16개가 있다. 약간 이렇게 세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봐봐. 얘가 그 다음 정사각형은 9개짜리의 정사각형을 세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9개의 정사각형을 어떻게 세느냐? 이렇게 셀 겁니다. 요거일 거니까 이제 요 점부터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케이스 잡아낸다?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애들로 이야기해서 놓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9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16개짜리 생각해보죠. 16개짜리면은 요 아이거든요. 요 아이니까 가운데 점을 잡았는데 여기서 점을 잡을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4개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4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5개짜리가 어떻게 나온다? 1개짜리 나와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사각형 진짜 세시는 게 맞아요. 되셨지? 그럼 이제 내가 하나 더 해보죠. 직사각형은 어떻게 셀까라는 생각이에요. 직사각형은 세면 되는데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야, 생각해봐.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였죠. 직사각형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와우, 끝도 없어. 근데 요거 하나 사각형 사라졌다 하면 그 옆에서 해서 또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여기서 정사각형도 겹치고 하는 태가 생기니까 되게 불편한 상황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생각은 조금 솔직히 좀 어려운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세는 법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직사각형 생긴 거랑 뒤에 가서 뭐 평행사변 생긴 거랑 경우수에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수 배웠으면 아마 이게 될 건데 어떻게 세는가 하면요. 생각해봐.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가로 몇 개 필요하죠? 선? 가로 2개 필요하고요. 세로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는 녀석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 여기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그중에서 이 6개의 선 중에서 내가 2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로 계산하실 때 나중에 6C2라고 계산해서 15개의 경우가 나오게 될 건데 그거를 지금은 안 배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셔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잘 봐. 하나, 둘, 셋, 넷, 5개. 맞지? 이렇게 해서 5개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됐다 생각해보죠. 이제 여기 요 선을 선택하는. 근데 저 선을 선택하고 다른 걸 선택하는 케이스는 다 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될 거고 똑같은 계산을 들어갈 거니까 아무래도 3, 2,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히 15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봐봐. 그 15개라는 관점에서 하나를 생각해봐요. 15개라는 케이스 안에서 한 개를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야. 맞니? 그 케이스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가로 있죠,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으니까 이 6개 중에서 내가 2개의 선을 선택했다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했다고 치면은 거기서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을 하나 내가 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로 2개 결정시키고요. 세로 2개 결정을 시켜서 그걸로서 교차해서 만들어지는 그 격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격자를 내가 선택하는 사각형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하셔서요. 여기가 직사각형의 개수가 어떻게 하면은 가로 몇 개 선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선 중에서 2개 선택할 수 있는 15개의 경우와 세로 15개에서 곱하기 15 곱하기 15에서 225가 직사각형의 개수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문제에서 좀 치사하긴 하지만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게 원래 여기서 하나 더 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올리거든요. 이렇게 하나 더 올리는데 우리는 그까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
여기에 정사각형을 구하고 직사각형을 구하는 건, 정사각형을 구하는 건 그냥 세면 돼요. 근데 직사각형을 구할 건데, 직사각형은 어떻게 구할 거면요. 직사각형은 약간 이렇게 구할 거야. 봐봐. 여기서의 사각형의 직사각형 개수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봐봐.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 중에서 내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해서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분명히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하나 선택이 돼서 여기 가로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봐봐. 6시랑 똑같잖아요.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15개 있을 거예요. 맞니?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이 노란 색깔 구역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사각형은 3 곱하기 15에서 45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시겠지? 마지막에 이거 하면 끝나요. 진짜. 하고 이제 하나만 더 할게. 요렇게 된 게 있어. 요렇게 된 게 있거든요. 주황 색깔 보면 생각해봐. 여기서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니까 6개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 10개 케이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4, 3, 1로 더해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황 색깔에 60개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이건 뭐야? 갑자기 이러고 나면은 물음표가 하나 찍히죠? 뭐냐? 지금 내가 분명히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요. 45에다가 더하기 60을 해서 하고 싶은데 뭐가 겹치는 상황이면은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사각형의 개수가 겹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6 곱하기 3, 18개. 18개를 빼주면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각형 개수 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라 나중에 뒤에 가면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변의 개수를 가지고 그걸 구하는 과정에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한번 천천히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된 거라 규칙 구하는데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나머지 건 아마 예제 이야기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심심할 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해보시는데 요거 밑에 두 개는 열심히 쓰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음 시간이 마방진이 나와요. 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 숙제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심심하시면 한번 봐보세요. 아시겠죠? 네.